자, 이어지는 3교시입니다. 개공사 등의 결격사유 가장 중요한 단원입니다 하고 예고를 했죠. 자,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되죠? 등록을 신청합니다. 자, 좀 전에 했던 거 기억해 봅니다. 신청을 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겠죠. 접수가 되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다 통지를 하는데, 신청한 날로부터 며칠 내로요?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자, 통지가 왔으니까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 등록증을 게시하고 드디어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하는 수업이 진행되었죠. 자, 여기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그랬습니다. 뭐를 확인하겠습니까? 첫째, 지금 수업해야 될 결격 사유를 확인합니다. 결격 사유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니까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안 되겠죠. 등록이 안 되면 중개업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확인하는 것, 사무소를 확인한다 그랬고, 이 사무소 문제는 다음 주에 출발을 합니다. 자, 사무소를 몇 개 갖추고 어떤 사무소에 하느냐, 그건 다음 주에 하고, 지금 확인하는 게 뭐다? 결격 사유를 확인한다 라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89페이지 법조문이 나타났는데, 상단에 법 제10조 등록의 결격 사유 등 해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사무소 등록을 할 수 없다. 등록을 할 수 없으니까 이를 뭐라고 부른다? 결격 사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도 했지만 등록이 되어야만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결격 사유, 등록이 안 되는 사유가 모두 1번부터 12번까지 쫙 내려옵니다.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제2호 보시면 지금 1호 1항 1호부터 제11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줄함 끝에 소공사도 될 수 없고 중개보조원도 될 수도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결격 사유는 무슨 뜻입니까 하면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예요. 이거를 계속 했지만 시험을 못 치는 사유입니다.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격 사유라는 뜻은 뭐를 못하는 사유다?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이제 법조문을 읽어드렸는데, 여기에 해당하면 등록을 할 수 없다. 그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인데, 여러분 확인할 때는 결격 사유가 아니었어요. 결격 사유가 아니었으니까 등록이 됐겠죠. 그 중개 업무를 하다가 이제 결격 사유로 접어들었어요. 갑자기 하늘 쳐다보면서 한 시간씩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격 사유에 접어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지금까지 했던 말에 똑같은 말이 등록을 할 수 없는 사유다. 그렇죠? 소공사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라도 해당되면 당연히 등록받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는 사유이다. 이렇게 해야 이게 같은 말이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나중에라도 해당되면 절대적으로 등록이 취소됩니다. 결국은 중개업을 못한다 이 말이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딱 잡으시는데, 시험에서 이 결격 사유는 시험을 못 치는 사유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틀린다. 이거 짚으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 칠 수는 있다 그랬잖아요. 시험은 아까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전달돼 있죠. 자, 그래서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결격 사유가 출발을 하는데, 지금 32회 시험 동안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럼 매년 출제되니까, 자, 매년 출제된다는 것도 못 맞추는다. 이제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32년 동안 출제가 됐으니까 분석이 다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방법, 제목을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초급 수준. 그죠? 그 다음에 제목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면 결격 사유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나야 중개업을 하니까 벗어날 수 있는 사유를 묻는 게 중급 수준. 그 다음에 고급 수준은 이 결격 사유가 우리 중개사법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이제 총괄적으로 묻는 게 고급 수준인데, 초, 중, 고급의 방법 중에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온 거 무슨 방법일까요? 아, 그렇습니다. 초급입니다. 제가 이렇게 꼭 물으면 대충 한 복판쯤에가 중급 이렇게 대답하면 틀립니다. 초급 수준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번 32회 때도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음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를 찾으시오. 이게 제목을 묻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제목이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하시면서 나 제목은 오늘 알고 가야 되겠다. 자기 나름대로 욕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제목을 알아야 벗어나는 방법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중개사법 전체를 배우면서 결격 사유가 어떤 영향을 준다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제목은 반드시 기억한다. 자기가 욕심을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런 사유가 출발을 했습니다. 당장 넘겨셔서 90페이지.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제일 위에 결격사유의 결격사유의 뜻이 뭐냐 하고 물으면 결격사유란 신분 또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인허가를 할 때 그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유를 말한다. 즉 일정한 업무를 종사할 수 있는 자격 자체를 부여할 수 없는 사유다. 즉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유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결격사유 보시면서 드디어 그 종류와 내용 돌았습니다. 제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 미성년자부터 줄을 딱 끄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제목이라 그랬죠. 자, 결격사유는 첫째 누구라고요? 미성년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적지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10살짜리도 시험 칠 수 있다 없다? 아까 있다 그랬죠? 10살짜리가 시험을 치면 중개사 자격증 딸 수 있다 없다? 딸 수도 있겠지. 그럼 10살짜리가 중개사가 됐다고 치고 여러분한테 와서 5억의 아파트 하나 사시겠습니까? 이게 좀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등록도 해주지 않았지만 등록을 해줬더라도 나중에 적발되면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미성년자 결격 사유다. 시험에서 얼마나 잘 나왔는가 하면 이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성년의제를 인정한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X예요. 그래서 민법은 혼인하면 성년으로 봐주지만 중개사법은 특별법이라 그랬잖아. 그죠? 중개사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성년의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시험에 꾸준히 잘 나옵니다. 혼인하더라도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인데 중개업을 하려면 벗어날 수 있는 사유가 뭘까요? 벗어날 수 있는 것 19세가 넘어야 한다. 이거밖에 없지 뭐. 혼인하면 벗어날 수 있다. X.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벗어날 수 있다. 다 X입니다. 느낌 딱 왔죠? 19세가 넘어야 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결격사유. 제목 줄 걸까요? 피한정후견인 밑줄. 제일 밑에 놓으면 3번 피성년후견인 밑줄 껐습니다. 제목 잡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결격사유. 피한정후견인은 결격사유입니다. 줄 것이었지만 피성년후견인도 결격사유인데 여기 피한정, 피성년후견인에 대해서 밑에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절대 그런 설명을 시험에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 한자가 붙으니까 피한정후견인은 미세먼지 불 때마다 1시간씩 입 벌리고 웃는 자. 대충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좀 왔습니까? 그 한자가 들어가니까 1시간씩 웃는 자를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웃습니다. 그래서 살짝 가거나 영 갖는 자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이번 올해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제목은 나왔다 그랬잖아. 그죠? 피특정후견인 해놓고 결격사유 아닌 거, 인 거 찾아라. 그렇게 들어온다고요. 여기 피특정후견이라는 말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1시간씩 웃는 자, 하루 종일 웃는 자. 이 사람들은 결격사유예요. 자, 그러면 이런 말이겠죠.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 이 사람이 피한정후견인이다. 그러면 등록을 안 해주겠지. 등록을 안 해주면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인데 등록을 확인할 때는 관계없었어요. 근데 중개 업무를 하다가 설설설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등록을 절대적으로 취소시켜야 되겠지. 그리고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결격사유다. 그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정신과 의사가 정상이라고 진단을 하면 벗어날 수 있다. 이거 시험에 나온 바 있어요. X예요. 이 사람들은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자니까 반드시 후견, 종료, 심판을 받아야 한다. 벗어나는 방법이 조금 말이 어렵죠. 후견, 종료, 심판이라는 말은 보살펴 주는 것이 끝나야 된다. 여러분, 보살펴 주는 것이 끝난다. 이 말은 이제 정상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목하고 벗어나는 방법을 기억합니다.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입니다. 자, 여러분 번호로는 네 번째고 우리는 3번으로 답니다. 우리가 지금 다는 번호는 법조문대로 달고 있습니다. 3번, 여러분은 4번이죠. 91페이지 상단 4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목 잡으셔야 됩니다. 줄 쫙 끊고 그를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파산자는 결격사유다. 자, 제목 잡으셔야 되는데 세 번째 결격사유. 파산자는 결격사유입니다. 파산자는 결격사유인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지금 줄 것이었잖아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복권이 되어야 한다. 복권이라는 말은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때 복권되어야 합니다. 이러니까 로또가 돼야 되는가요? 이렇게 물으면 날 샌다 이 말이에요. 로또가 되는 게 아니고 뭐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자, 그럼 파산자가 누굽니까?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궁금할까 봐 1번 한번 읽어봅시다. 파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그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채무자의 총 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로서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자가 된다. 그럼 읽었는 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부채,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 갚겠다. 그리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린다니까요. 그럼 남아있는 재산으로 다 퉁쳐서 나눠주고 그 사람은 파산 선고를 받는 거예요. 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합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는 방법은 복권, 권리가 회복되어야 된다 이랬잖아 지금. 그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니까 파산자 예금 통장 가질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예금 통장 가질 수도 없고 그 주변에서 500m 이상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제한도 받습니다. 그래서 파산자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니까 심각한 내용이죠. 사실은. 그죠? 여기 계시는 분 중에 나도 빚이 부채가 많은데 파산 선고 한번 받아볼까? 신청 한번 해보십시오. 잘 안 해줍니다. 왜? 인간의 권리를 상실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여러분 당연히 파산자는 결격사유다. 이 정도는 동의하시겠죠? 이런 사람이 아파트 하나 사실래요? 세득하실래요? 이렇게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중개업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파산자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복권되어야 한다. 시험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복권 신청을 하면 벗어날 수 있다. 다 출제됐던 것들이에요. 복권 신청해가 될까요? X, 복권이 되어야 한다. 정확하게 체크합니다. 제목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결격사유입니다. 여러분들 번호로는 밑에 5번 들어오죠. 자, 91페이지 밑에 5번이 제일 길고 말이 제일 많습니다. 일단 별표 하나 찍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렇게 나갑니다. 금고의 동그라미.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자, 종료의 동그라미. 바로 밑에 면제된 날로부터 면제도 동그라미 합니다. 얼마?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줄 껐는데 자, 지금 동그라미 했던 것을 다시 확인하면 이렇게 되죠. 네 번째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안 되면 결격사유다.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하셨고 금고에 동그라미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뭔가 잘 모른다 치더라도 금고 이상을 받은 자는 일단은 뭐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만 벗어난다. 이건 잡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금 3위는 결격사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금 3위는 결격사유다. 이거 하나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합시다. 금고 이상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자, 금고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금고 위에는 징역이 있습니다. 징역 위에는 뭐 있을까요? 사형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기징역도 징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법에는 죄를 지으면 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여기 밑에 벌금, 과료 뭐 있는데 절대로 금고 미만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 알 필요 없고 금고 이상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옛날에 이도령과 춘향이가 있던 시절에 여러분 그 소설책을 보시면 뭐 이도령이 잘못하니까 사또가 곤장을 50대 쳐라 이런 거 보셨죠? 그때는 죄를 지으면 때리는 형이 있었어요. 그 때리는 걸 태형이라 그러는데 현대 국가에는 그런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저 밑에서부터
금고, 징역, 사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금고 이상만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에는 적어놨지만 그거 알 필요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금고 이상은 형인데 금고와 징역은 같은 겁니다. 금고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교도소에 가서 밥만 먹고 가만히 있는 게 금고형이고 징역은 사역, 노역할 때 역자가 들어갑니다. 징역, 교도소 가서 일을 하는 걸 징역이라고 합니다. 그 일반 범죄자는 전부 징역에 처해요. 그런데 여기 금고 이상의 형에 자 금고나 징역 들어간다 그랬죠. 사형도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죠? 이렇게 번역을 딱 하면 사형을 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되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집행을 종료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죽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결격 사유다. 그럼 죽은 날부터 4년쯤 되면 이제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사형은 여기 들어오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고 이상의 형 하면 사형은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금고 이상의 형은 뭐다? 금고나 징역형을 받고 이렇게 번역을 딱 하는데 금고와 징역은 같은 거라 그랬어요. 교도소 가서 사는 거는 똑같은데 하나는 일하고 안 하고 차이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했나 안 했나 이런 건 알 필요 없다고. 그죠? 그래서 금고형은 정치범, 과실범, 사상범들은 금고형에 처하고 일반 범죄자는 징역형이에요. 오늘도 징역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중 등록, 이중 소송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징역이라고 들었잖아요. 그죠? 무등록업자는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 징역을 들었지 금고라는 말을 안 듣죠. 왜? 금고는 정치범, 사상범, 과실범이 금고형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금고로 나오거나 징역으로 나오거나 가슴 울렁거릴 필요 없다고. 같은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시험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자는 몇 년이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내면 천천히 잘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금고 3년을 받은 자는 문제 이렇게 탁 내면 금고가 뭐길래 가슴이 울렁울렁거리기 시작하면 날 새는 거예요. 똑같다 지금 그랬잖아. 일하고 안 하고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서 금고로 나오거나 징역으로 나오거나 기죽을 필요는 없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시험은 전부 징역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가끔 금고형을 갖다 건다고요. 그럼 금고했을 때 가슴 울렁거릴 필요는 없다.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럼 이 말이겠죠.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되는데 집행이 종료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만기 출소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묻습니다. 자, 누가 징역 2년 받았다고 칩시다. 징역 2년을 받은 자는 얼마가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시험에 물었다면 그림 그리면 됩니다. 징역 2년이면 자 2년 동안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교도소 살아야 된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교도소 있는 동안에는 중개업을 못하는 건 당연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날이 무슨 날이다? 종료된 날이잖아요. 그러면 종료가 뭐다? 만기 출소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교도소에 있을 때는 일 못하니까. 자, 그럼 이렇게 물으면 징역 2년을 받은 날로부터는 몇 년이 지나야 됩니까? 5년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응용해야 되죠. 그러면 징역 2년을 받은 자는 얼마가 지나야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 2년은 교도소 살아야 되잖아요. 살고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되니까 5년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징역 2년을 받은 자가 여기 있잖아요. 종료된 날, 만기 출소한 날로부터는 3년이 지나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면제된 날이 있는데 이 면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재로서는 한 장 넘기시면 거기 92페이지 상단에 3번 집행의 면제 찾았습니까? 기억, 법률의 변경의 동그라미. 니은, 형 집행의 시효 완성 동그라미. 그리고 디귿, 별표, 특별 사면 동그라미. 자, 이 세 가지가 면제되는 건데 시험은 거의 뭐가 나온다? 특별 사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 법률의 변경은 가볍게 설명만 하면 이렇게지요. 누가 징역 2년을 받았어요. 그러면 1년 살고 2년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1년쯤 살다 보니까 변경됐다는 말은 법이 바뀌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위반한 죄가 바뀌어가지고 법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걸 위반해서 교도소 살고 있는 사람을 석방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석방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의 변경이라는 말은 면제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위반한 죄가 법이 바뀌거나 어떤 형태로 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많아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분양권을 거래하면 3년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이런 시절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분양권 거래할 수 있다. 법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양권을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 3년 징역 살고 있었겠지. 근데 2년쯤 살다가 보니까 이 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을 석방해 주는 게 당연하잖아. 그죠? 그래서 변경은 면제된 날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시효의 완성은 어떤 사연으로 인해서 국가가 네 죄를 없는 걸로 해주겠다. 이 면제해 주는 걸 시효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시효의 완성 한번 봐요. 자, 니은 형의 선고를 받은 후에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 형 집행의 시효가 완성되는데 사형은 30년, 무기징역은 20년, 3년 이상의 징역은 10년 등은 형 집행의 시효 완성으로 그 집행이 면제된다. 시효의 완성이 면제된다는 뜻인데 지금 읽었는 거 설명이 이거죠. 자, 누가 징역 3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중환자예요. 여러분, 징역 3년 받은 자가 중환자이고 나이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중환자니까 징역 3년을 받았으니까 교도소 보내버리면 교도소에서 거의 죽을 확률이 높겠죠. 중환자면 어디로 보내야 되죠? 병원으로 가야 되잖아. 그죠? 죄를 짓다고 교도소에서 죽으면 국가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병원으로 보냈는데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5년, 6년, 7년, 10년이 가도 아직 덜 났았어요. 그럼 벌써 이 사람은 죄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났겠죠. 그러면 굳이 국가가 야, 저 빨리 났어야 교도소 넣을 건데 이렇게 쳐다보는 것보다 징역 3년 이상 형은 10년 동안 형을 안 받았으면 막 없는 걸 해주겠다. 면제. 그를 뭐라고 부른다? 시효의 완성이라고 그래요. 무기징역은 얼마 동안? 무기징역형이 해당되는 자가 20년 동안 형을 못했다. 그러면 그건 면제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알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뭐를 기억하시면 되는가 하면 시효의 완성은 면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특별사면이에요. 자, 그러면 면제 받은 날이 시험에서 제일 나오는 게 특별사면인데 여러분 요즘도 TV에 특별사면 받은 자 누구다? 지금 시험에 계속 뉴스 나오고 있죠. 광복절 특사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자, 이 말이겠죠. 징역 2년을 받은 자가 1년, 2년 살아야 되는데 1년쯤 살다 보니까 특별사면 받았대. 특별사면이 무슨 날이죠? 면제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면제받은 자는 면제받은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료가 되거나 면제된 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묶어서 한마디로 금삼이는 결격사유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게 말이 제일 깁니다. 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금고나 징역을 받은 자는 똑같은 거예요.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돼요. 그 종료가 뭔데 하면 만기 출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그 다음 면제된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야 되는데 면제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특별 사면만 건다 그랬잖아. 그죠? 특별 사면 받은 날, 면제된 날로부터 얼마?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게 말이 제일 길었고. 자, 바로 밑에 6번 금고 이상의 형을 줄 것입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다. 다섯 번째 번호 잘면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집행유예 중이면 결격사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금고 이상은 공부하셨잖아요. 금고 이상이 뭐죠?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집행유예 중이면 결격사유입니다. 집행유예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집행을 유예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겠지. 누가 징역 1년을 받았어요. 근데 이 징역 1년을 받은 자가 불쌍한 죄수예요. 굳이 이 예를 든다면 어떻게 불쌍한가 하면 애기 엄마가 애기를 키우는데 분유값이 떨어져서 애기가 굶어 죽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슈퍼에 가서 분유를 2통 훔치다가 적발된 거예요. 그러면 적발됐으면 분유를 훔쳐다 적발됐으니까 절도범이잖아. 그럼 판사가 절도범은 징역 1년에 처한다 해가지고 징역 1년 보내버리면 애기는 어떻게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죠? 여러분 생각해도 약간 불쌍한 느낌 듭니까? 그래서 판사가 징역 1년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겠다. 그러면 3년 동안은 교도소 안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3년이 조용히 지나가 버리면 이 앞에 있는 징역은 없는 걸로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집행유예라 제도로 하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좋은 제도다 나쁜 제도다. 집행유예는 좋은 제도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것.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서 3년 동안 조신하게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중간에 폭력죄로 또 징역 1년을 받았다.
그럼 아까 미뤄놨던 1년하고 합쳐서 2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집행유예 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야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글자 그대로 기억하면 되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집행유예 중이면 결격사유다. 그럼 집행유예가 지나면 되겠네. 이렇게 딱 잡으시면 되잖아. 그죠? 너무나 문제가 잘 나오는데 대답해봐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3년 받았다. 자, 이 사람은 얼마가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으면 답이 집행유예가 지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3년만 지나면 되니까 앞에 거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거를 죄도 안 집어온 사람들이 합쳐서 4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빼가지고 2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대답해요. 집행유예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연습합니다. 누가 징역 1999년 받았대요. 뭐 이럴 수는 없지만 징역 1999년에 집행유예를 3개월 받았다. 이 사람은 얼마가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요? 3개월만 지나면 돼. 앞에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지금 이 정도로 설명했습니다. 다시 누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2021년 받았다. 이럴 일은 없지만 이 사람은 얼마가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을까요? 2021년이 지나야 돼. 되겠죠? 그래서 집행유예는 앞에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집행유예가 지나야 한다. 그런데 이 집행유예가 지나야 되는데 교재도 있으니까 체크하시지만 선고유예라고 시험에 나오면 X예요. 선고유예 들어오면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글자가 비슷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자, 6번째 결격사유. 여러분 교재로는 93페이지 7번입니다. 상단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별표 딱 찍으시고 이 법을 위반하여 자, 이 법의 동그라미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00만 원 동그라미 벌금형 동그라미 합니다.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년에도 동그라미. 자, 그러니까 6번 이렇게 되죠.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3년 동안 결격사유다. 그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법을 위반해야 돼요. 여러분, 이 법이 무슨 법이죠? 지금 이 시간에 중개사법을 공부하고 있죠.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3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면 때 노래 부르기를 이 벌 삼삼은 결격사유다. 이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될 거예요. 이 벌 삼삼. 자, 확인해 봅시다. 꼭 시험에 이렇게 냅니다. 공인중개사가 딱 갖다 넣어요. 또 중개업을 하다가, 그지?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벌금 300만 원을 받으면 3년간 결격사유이다. OX. X에 왜 벌금 받았다 그랬죠? 음주운전 하다가. 그럼 이건 도로교통법 위반이지 중개사법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결격사유가 아님을 짚으셔야 돼요. 꼭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꼭 넣는다니까 시험에. 그죠? 그리고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 받으면 결격사유도 아니다. 아니죠. 반드시 이 법을 위반해야 된다니까요. 이 벌 삼삼 노래를 부릅니다. 완전히. 이렇게 세게 전달하는데도 또 집에 가다가 저 벌 삼삼 하고 가는 학생 나옵니다. 분명히. 이 벌 삼삼은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되죠.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을 받으면 3년 동안 결격사유다. 이것도 X잖아. 이 벌 삼삼이니까. 그죠? 이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받으면 무조건 3년 동안 못했어요. 그때는 벌금 10만 원만 받아도 3년 동안 못하니까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300만 원이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노래 제목이 이벌삼이었는데 지금은 이벌삼삼 이렇게 부릅니다. 이벌삼삼. 쭉 내려가서 8번. 자, 우리는 7번째 결격사유입니다. 제가 적는 번호는 법 조문대로 지금 적고 있습니다. 순서는 관계없고. 7번. 제일 밑에 8번이죠. 이 법 35조 1항에 따라 줄 것입니다. 자격이 취소된 자. 줄 닦고 놓고 옆에 3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제목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격이 취소가 된 자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한다. 8번째 결격사유. 여러분들 번호는 9번이죠. 자, 94페이지 상단에 9번.
이 법 36조 1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는 결격사유다. 자격이 정지 중인 자는 결격사유다. 자격 정지 줄 것이었죠. 9번째 결격사유. 여러분들 번호는 10번째죠. 자, 10번. 이 법 38조 1항 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 2호부터 11호까지에 해당되는 사유로서 아무리 말이 길어도 핵심이 딱 돌았죠. 중개사무소 줄 것입니다. 등록이 취소된 후 줄 닦아놓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 등록해야 되는 절차 공부하셨죠? 등록을 한 자가 뭔가 위반을 해서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은 영업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등록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영업을 못한다. 10번째 결격사유. 여러분 번호로는 11번 될 겁니다. 자, 11번에 한 장 넘기시면 교재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하단 11번. 이 법 39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자, 업무정지의 밑줄 21조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다. 자, 그러면 10번 업무정지 받은 자는 결격사유다. 11번 여러분들은 12번 될 겁니다. 교재 97페이지 상단 이 법 39조에 따라 업무정지를 받은, 자, 역시 법인의 개공사의 업무정지까지 줄 것입니다. 법인인 개공사의 업무정지 사유가 해당되면 결격사유다. 자, 지금 적으면 줄 거는 게 법인의 업무정지 중인 자는 결격사유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봐봐요. 지금 7번부터 11번까지 5가지를 제가 요란하게 빠르게 적었지만 감각이 있는 분은 딱 보이죠? 뭔지 모르지만 한번 취소된 자는 몇 년이 지나야 된다? 3년. 취소시켰는데 내일부터 일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오늘, 그죠? 뭔지 모르지만 취소된 자는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 그 다음에 정지받은 자는 정지 기간 동안의 결격사유예요. 자, 지금 적기는 적었지만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당신은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업무 정지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 못한다고요?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는 업무 정지다. 이때 일 못한다는 건 상식이잖아. 업무 정지 받은 자는. 그죠? 이게 업무 정지가 아니고 1월 1일부터 5월까지 당신은 자격 정지요. 자격 정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았다고요?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 못하는 건 상식이잖아. 그죠? 그래서 적기는 요란하게 5가지를 적었지만 내용은 단조롭다 이 말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취소된 자는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 정지받은 자는 정지 기간이 지나야 중개업을 하겠지. 그죠? 그래서 5가지는 확 넘어가는 거예요. 결코 많은 내용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자, 마지막 12번째 결격사유입니다. 12번. 여러분들 교재로는 거기죠. 97페이지 상단에 13번에 있습니다. 사원 또는 임원 중 줄 걸까요?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인 개공사는 결격사유입니다. 자, 12번이 뭐라고요? 법인의 임원이, 여러분 법인의 임원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1번부터 11번에 해당되면 결격사유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번이 뭐죠? 1번 미성년자. 11번이 뭐죠? 법인의 업무 정지 중인 자. 그럼 1번부터 11번이 결격사유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법인의 임원이 한 명이라도 저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법인은 결격사유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법인의 임원이 1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여기 하나가 해당되어 버리면 법인은 결격사유니까 법인은 절대적 취소, 문 닫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10명 중에 한 사람이 여기 해당된다고 문 닫아라. 이거 좀 억울하잖아. 그죠? 그래서 벗어나는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벗어나는 방법이 거기 13번에 2번에 있어요. 자, 기존의 법인인 개공사의 사원 또는 임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가 발생되면 법인인 개공사의 등록은 취소된다. 다만, 자, 줄 것입니다.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2개월 내로 그 사유를 해소까지 줄 거 놓고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래야 되죠. 자, 지금 법인의 임원이 1번부터 11번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결격사유인데 벗어나는 방법은 2개월 내로
해소하면 벗어납니다. 여러분 해소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해당되는 사원을 교체하거나 잘라내면 관계없다. 그죠? 해소하면. 얼마 내로요? 2개월 내로 해소하면. 그래서 벗어나는 방법도 주의롭게 보셔야 돼요. 3년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45일 만에 해소하였다. 자, 그러면 취소된다, 안 된다? 45일 만에 해소하면 2개월 내로 해소하는 거 맞죠? 공부를 얼마나 야물게 했는지 법에 배울 때는 2개월 내로 해소하면 된다고 아시면서 45일이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45일 내로 해소했다. 여러분 갈로 열고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굉장히 잘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오늘 결격 사유 1번부터 12번에 해당되는 전체 내용을 보셨는데 이게 양이 많을까요? 절대로 많은 게 아니죠. 왜? 7, 8, 9, 10, 11, 5가지는 그냥 확 지나가잖아요. 뭔지 모르지만 한 번 취소된 자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정지받은 자는 정지 기간 동안의 결격사유입니다. 5개는 확 지나가는 거고. 자, 지금부터 결격사유에 대한 제목을 묻는데 여러분들은 제목 보시면서 벗어나는 것도 생각을 해 놓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목이라 그랬어요. 결격사유가 무슨 뜻이죠?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 나중에라도 해당되면 어떻게 된다?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는 사유입니다. 자, 첫 번째 누구? 제목 기억해요. 미성년자. 벗어나는 방법은 생각해 놓습니다. 어떻게 벗어나죠? 19세가 넘어야 한다. 이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첫째, 미성년자 결격사유입니다. 두 번째 결격사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결격사유다. 살짝 깎거나 영 갖는 사람은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누구? 파산자 결격사유입니다. 벗어나는 방법은 복권이 되어야 한다. 그죠? 네 번째가 말이 제일 많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이러니까 금고 이상이 뭐죠?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는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돼요. 종료가 뭐죠? 만기 출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야 되는데 면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서는 특별 사면만 건다 그랬잖아. 그죠? 특별 사면 받은 자 그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만 중개업을 합니다. 다섯 번째 결격사유. 착한 죄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뭐가 지나야 된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야 된다. 근데 슬쩍 선고유예가 들어오면 X 딱 찍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제목 중요하기 때문에 선고유예 이런 건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집행유예가 지나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노래 이벌삼삼은 결격사유입니다. 이 법이 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3년이 지나야만 중개업을 합니다. 이벌삼삼. 그리고 7번부터 11번 5가지는 확 정리돼서 뭔지 모르지만 취소된 자는 몇 년? 3년이 지나야 되고 정지받은 자는 정지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다 했습니다. 마지막 결격사유. 자, 법인의 임원이 한 명이라도 여기 해당되면 법인은 결격사유입니다. 그럼 그 한 명 때문에 법인을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면 좀 섭섭하잖아. 그죠?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2개월 내로 해소하면 교체하거나 바꾸면 벗어날 수 있다. 결코 많은 양이 아니죠. 그죠? 이걸 32년 동안 매년 출제했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라고요? 제목 기억하셔야 돼요. 제목을 기억해야 벗어나는 것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교재 97페이지 지금 다 설명했던 건데 다시 봅시다. 하단에 3번 결격 사유의 적용 효과, 뭐 좋은 효과는 아니겠지만 첫째 줄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개공사도 될 수 없고 소공사도 될 수 없고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고 개공사인 법인의 임원도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 읽었던 걸 한마디로 쫙 다 합치면 누구라도 해당되면 중개업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죠? 될 수 없는 사유. 자, 1번 등록이 불가되고 종사가 불가라는 말은 이거죠. 봐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이 안 돼. 등록이 불가. 그 다음에 소공사나 중개보조원에 해당되면 중개업을 할 수가 없어. 종사에 불과한다. 그 다음에 2번 고용기준에 해당된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소공사나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다. 그죠? 고용기준이라는 뜻이에요. 다 설명했던 거예요. 그냥 넘기시면
교재 98페이지 상단의 3번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 보고 있습니까? 결격 사유는 뭐에 해당된다고요? 절대적으로 취소되는 사유이다. 바로 취소시키니까 영업을 못하는 사유다 그랬잖아. 그죠? 자, 여기까지 크게 하나 체크해 놓습니다. 이제 오늘 이 제목 하나를 잡으시고 나면 그 다음 밑에 보시면 3번 절대적 취소 사유가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런 게 구분하는 시간도 따라올 겁니다. 지금은 제목을 잡으셔야 일단 뭐 취소인지 뭔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12가지 제목까지 오늘 정리했습니다. 교재 99페이지 가보시면 이런 결격 사유는 상단에 시험의 응시 자격과는 구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결격 사유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내용의 시험 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는 분은 뭘 하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심학습인데 오늘 첫 시간에 공부했던 것 공인중개사는 누구라도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못 되는 사람 두 사람이 시험에 아주 중요하다 그랬는데 첫째 누구? 이 2시간 전에 했는 거 잊어버렸습니까? 자, 공인중개사는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 못 치는 사람이 두 사람 귀하다 그랬어요. 첫째 누구? 자격이 취소된 자는 몇 년? 3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 또 하나, 부정행위자는 5년간 응시할 수 없다. 이 두 사람이 굉장히 귀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자, 눈이 밝은 사람은 이거 찾아내야 돼요.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를 알았다면 여기 하나 있잖아요.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결격 사유다. 여기 하나 보이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지금 이 결격 사유라도 시험 칠 수 있다 없다? 시험 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미성년자 시험 칠 수 있다 없다? 있지. 피한장 피성년 후견인 시험 칠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시험 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시험하고 관계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여기 결격 사유 중에 시험 못 치는 자가 하나 보이잖아요. 누구? 7번째 있는 자격 취소자는 3년 동안 결격 사유도 되지만 이 사람은 시험도 못 치는 사유가 하나 중복되는 거예요. 이거 눈 밝게 하나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단어를 이제 이해하셨다면 문제 되는데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 모두 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다. OX. X잖아. X 안 되는 사람 있잖아 지금. 그죠? 자, 다시 결격 사유자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다. OX. O예요. 금방은 또 안 된다고 그러고 금방은 된다고 그러고 막 정신없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그죠? 다시 정신 차려서 결격 사유가 1번부터 12번까지 있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 모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OX. X.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도 있다. 그것도 O예요. 없는 자 하나 있잖아 여기. 자격이 취소된 자 3년 동안 응시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중복 딱 돼 있다는 걸 눈으로 딱 보고 계셔야 돼요. 이게 심화학습이에요. 그래서 이 자격이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중개업도 못하지만 3년 동안 시험도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되는 자가 하나 딱 보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응시 자격의 구분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결격 사유까지만 마무리합시다. 이제 해 바뀌면 새해부터는 결격 사유도 넘어섰으니까 이제 결격 사유가 넘어섰으면 중개 업무를 하겠죠. 그러면 중개 업무를 어디서 어떤 지역에서 하면 사무소는 몇 개를 갖추고 하느냐 이제 이 단원이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